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배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제가 금년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상향돼서 출제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다시 비슷하게 해서 재반복 출제되고 그렇게 문제가 구성돼서 출제가 됐는데 금년도 문제를 보니까 재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재배학을 공부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로 한번 먼저 살펴봐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재배학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키워드별로 기출문제를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재배학에서 가장 뒤편에 있죠. 시설 재배 쪽에서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가 되는데 금년에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과연 예전과 어떻게 다르게 출제됐고 과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문제를 접했을 때 지금 재배하기 위해서 문제가 가장 이제 뭡니까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불이타 문제라고 전혀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한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키워드별로 나누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설재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73번에서 75번 문제 재배학은 뭐 특별한 뭡니까 그런 거 없이 막 출제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재배, 양액재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일 끝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 문제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시설 재배에서 그동안에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은 뭐 시설 뭡니까 재배에서 재배할 때 그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시설 뭡니까 그 하우스를 만들 때 연질 필름인지 경질 필름인지 어떤 그 특징 그리고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출제되었고 6회 때부터 이제 양액 재배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양액 재배가 주로 출제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든지 다맥 수경 방식 정도 그 정도까지만 출제됐는데 금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 재배에서 냉각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설 재배를 왜 합니까? 비싼 돈 들여갖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재배 환경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지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그 시설 안에서 재배하게 되면 우리가 빛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재배할 수 있고 토양도 마찬가지고 수분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고 또 병해충도 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재배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갖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일환으로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에는 시설에서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조금 시원하게 작물이 잘 자라게 적정한 온도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냉각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에어컨을 틀어주면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뭡니까 가동을 하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작물을 재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간이냉각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펜앤드 포구법이라든지 펜앤드 패드법 그리고 펜앤드 미스트법 이런 것을 뭡니까 귀화냉각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주로 이제 냉각
간이적으로 이제 뭡니까 냉방법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기출문제 지금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는 교재를 갖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1회부터 7회까지는 키워드 별로 밑에 그동안에 1회부터 7회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그 밑에 바로 밑에다 실어놨고 그래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8회, 9회, 10회, 11회는 뭡니까 뒤편에다가 실었어요. 우리가 그 앞에 걸 공부한 상태에서 뒤에 8회, 9회, 10회, 11회를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순서별로 풀어봐 보면 야 내가 부족한 것이 뭐지?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고 또 뭐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공부가 됐구나 하는 것들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빼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키워드별로 현재 그 기출문제 실는 거는 1회부터 7회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 그것을 뭡니까 오려 붙여서 뭡니까 지금 현재 강의안을 만들었다 하는 점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8회부터 11회까지는 1회부터 7회까지 공부한 그 재배학 교재를 갖고 8회부터 11회까지 과연 어느 정도 뭡니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과연 이 교재가 합당한가, 잘 만들어졌나, 못 만들어졌나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뒤쪽으로 빼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주로 이렇게 냉각법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고 요것은 이제 뭡니까 재배학도 뭐 전혀 뭐 25문제가 완전히 그 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만 25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이제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앤드 패드 법과 펜앤드 포그법은 어떠한 냉방법의 냉각 원리는 뭐냐 이랬는데 기하 냉방법이죠. 둘 다 그렇죠. 예, 요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정도만 살짝 이렇게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유리온실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갖고 많이 이제 작물을 재배하죠. 유리온실은 좀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 설치비가. 그런데 이제 현재 시험 문제에서는 유리온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 갖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벨로용 온실에 대해서 출제가 2번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7회 때 한 번 되고 그 이후에 한 번 9회 때인가도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폭이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가 뭐냐 이러면 이제 벨로형이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 양지붕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붕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뭡니까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그 뭡니까 유리온실을 만든다 치면은 여기에 눈이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눈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주저앉을 염려가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이렇게 벨로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 폭이 좁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온실을 벨로형 온실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 벨로용 온실에 관한 설명이다. 간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벨로용 온실은 석가래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폭이 좁으니까 이것을 석가래 여기에 막 그 지붕 틀이라 그러죠. 예. 이곳을 석가래라고 하는데 이 석가래가 많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폭이 좁아지니까. 예. 폭이 좁아지니까 석가래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조가 적게 들어서 무엇이 감소한다? 골조율 투광률인데 뭐가 감소하겠습니까? 이 골조를 뭡니까? 소모한 비율이 뭡니까?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골조율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르면 되겠고 그리고 이에 따라 온실에 무엇이 증가한다? 무엇이 증가하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 요 골조를 여기 많이 석가래를 많이 여기다가 뭡니까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빛이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래가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 넓이에 대한 부분은 다 빛이 이렇게 잘 이렇게 뭡니까 시설 내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투광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뭡니까? 이 시설 재배 요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책이 뭐 한 권으로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우리가 딱 정리해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문제가 나면 인간적인 사고 같은 것을 곁들여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배학 이제 그 강의의 가장 핵심 적인 큰 줄기예요. 예. 우리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불이타 문제라고 하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음에 또 나오냐, 2년, 3년 후에 또 나오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이타 문제들은 한 번 나오고 나면 영원히 나오지 않아요. 그 전까지 기출 문제를 잘 봐보시면 와 이런 문제도 있었네 하는 문제들이 4-5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 다음에나 그 추후에 뭐 향후에 계속 출제되느냐?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틀을 공부하고 그 뭡니까?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뭐 굉장히 듣보잡 문제처럼 불이타 문제처럼 이렇게 출제됐지만 이렇게 또 풀면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벨로용 온실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요 큰 틀은 아셔야겠죠. 벨로용 온실이라는 게 무조건 놓고 그냥 그 문헌 그대로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문헌 그대로 아무리 공부해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벨로용 온실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을 활용해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 봐보세요. 1회, 2회, 3회, 4회, 4회, 5회, 7회, 1회부터 7회까지가 매년 한 문제씩 옛날에 출제했는데 보면은 주로 이제 연질피복제가 뭐냐, 두과일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이 뭐냐, 보온성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이 뭐냐, 연질피복제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피복제의 피복자재의 조건은 뭐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불이탄 문제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놓고 야 재배학은 내가 무조건 놓고 몇 점 이상 확보할 수 있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에서 나왔다고 해갖고 와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막 그냥 시험장에서 그냥 뭡니까 그냥 당황해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문제들까지도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당연하게 불이탄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디 정도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재배학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렇게 뭡니까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요거는 이제 양액 재배와 관련된 게 수병 재배, 이게 최초로 6회가 아니고 5회 때 나왔네요. 수경 재배 사용 가능한 원수, 이게 양액을 만들 때 양액에다가 뭐 이 원수, 이 물을 좀 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수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것은 진짜로 이 시설 재배를 하는 분들이나 알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잘 봐보면 제가 이것도 과거의 문제지만 하나 제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재배학적인 지식에다가 이 인간적인 사고를 접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능한 원수이 뭐냐면 답이 뭐냐? 3번이죠. 예, 산도가 pH 7에 가까운 요게 뭐죠? pH 7이 요게 달랑 뭐죠? 중성이거든, 중성. 그죠? 예. 7보다 적어지면 뭡니까? 그 산성이 되고 7보다 커버지면 알칼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배학에서 가장 중간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중량이 가장 좋죠. 빛도 적절한 게 가장 좋고 너무 많으면 안 좋죠. 예, 온도도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중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물도 막 작물이 생육하는데 수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 수분이 필요하다 해서 물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계속 24시간 내내 물을 공급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일이 우리가 이걸 다, 야, 수경재배는 뭐 사용하는 원수는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 이걸 일일이 다 공부하고 하면은 그 또한도 없습니다. 이 하나만, 시설재배만 갖고도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1년을 공부해도 부족할 거고, 병충해만 갖고 공부를 한데도 1년을 공부해도 부족할 거예요. 병충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물별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큰 틀을 공부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갖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제가 뭡니까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안내드리고자 하는 가장 그 뭐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다음 액수경 담가서 재배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아마 강의 때 강의 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재배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야만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그 재배학의 컨트롤 공부해 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딱 이렇게 함양해 가지고 가야만이 시험장에서 적어도 재배학은 한 7, 80점 정도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난데 재배학 과락, 다른 거는 뭐 다 90점 넘었는데 재배학이 과락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게 된다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재배학을 100점 맞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배학 6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으려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원예용 인공조명 중 고압 나트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이다. 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1위 나왔어요. 고압 나트륨도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시설 재배라 한다는 것은 그런 뭐예요? 빛이나 토양이나 수분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작물 재배 가장 좋게 만들어 갖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 안에서 재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압 나트륨 등을 왜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빛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배학의 큰 흐름만 알고 계시면 그것을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등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60대 한 전후 정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등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터널 같은데 아니면 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켜져 있는 등을 그걸 대부분 나트륨 등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 나트륨 등을 쓰냐면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대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재배할 때도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빛을 조명을 사용하는데 전기세 많이 나오는 그런 등을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트륨 등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 조명을 뭘 쓰지 해가 공부까지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사고 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시설 재배는 이렇게 나트륨 등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식물 재배에서 고압 나트륨 등을 단독 사용하면 500ml 이하의 갈로가 적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걸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부작용도 있긴 있구나, 단점도 있긴 있구나, 그쵸? 그렇지만 일반 온실의 보강용으로는 단독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은 나쁘다는 뜻이죠. 나쁘다는 뜻, 그쵸? 그런데 보니까 니은에 보면 외화도 있고 도장도 있어요. 외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람편에서 대기편에서 외화라는 게 뭐죠? 외소하다, 외자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왜소하다, 그런 의미가 외화예요. 원래 따지면 이제 뿌리를 이렇게
땅에 깊게 이렇게 막 내리게 해갖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 굉장히 이렇게 얕게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무들을 키울 때 외화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도장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뭡니까 네이버나 검색하면 이게 도장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색칠할 때 그 도장하다 그 집 같은 거 도장하다 뭐 이런 거 용어로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뭐 계약할 때 도장 찍잖아요. 예, 그런 거 정도만 되지. 이 도장이라는 게 뭔가? 이게 또 지금 재배학 1회부터 10회까지는 이 도장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뭡니까 사용되어서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뭡니까 이게 앞에 그 앞에서도 그 몇 번이더라? 요 59번에서도 뭡니까 작물에 도장을 유발한다 해갖고 이 도장이란 용어를 썼어요. 아마 그분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이 도장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데 이것을 뭡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장이 뭐냐 이런 것들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죠. 근데 뭐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요 도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웃자라다.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멀대처럼 키가 쭉쭉쭉 자라는 거 있죠. 예, 수분이 너무 많이 주거나 빛이 부족하면은 웃자람 현상을 보인다. 우리가 이제 재배 환경에 가서 이제 그것을 배우는데 그러한 뭡니까 그 재배 환경의 큰 틀, 그런 틀을 알아야만이 또 이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요 세부적으로 막 이거 뭐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아는 상태에서 뭡니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장이고 요것은 이제 청색광이라고 해요. 요것도 이제 뭡니까 뭐 요 문제를 보면 오늘은 이제 사실 재배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진짜 정말 굉장히 뭐 지금까지 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나오죠. 요 이제 재배적 이용에 관한 검토해 갖고 제가 나름대로 항상 이렇게 재배와 관련되게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뭡니까 재배 학문적인 것을 뭡니까 이렇게 농학적으로 재배학적으로 이제 재배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바꿔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요것도 이번에 그 시험 문제가 독자적으로 또 한 문제가 비편에서 하나 나왔어요. 재배학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외선이 나고 요 나오죠. 예, 청색광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외선과 가시광선 뭡니까 사이에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청색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청색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과합성도 하고 카로테인에서 색소 생성에 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제가 볼 때는 요것이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에서는 바로 요 부분을 갖고 자외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외선이 보면 신장 웃자람 방지기 나오죠. 그죠? 예, 바로 요 부분을 갖고 뭡니까 접목해 갖고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장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웃자람 현상을 도장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진을 통해 갖고 이것도 사진으로 떠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완전 빨간 거는 적외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파란색 요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자외선은 보라색 요 부분을 이제 그 자외선이라고 그걸 갖고 이제 각각의 뭡니까 재배학적으로 어떻게 뭡니까 이용되고 있는가 빛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요 외화도도 나오죠. 바로 요게요. 이 외화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쪼막띠만한 이런 묘목들을 요즘은 많이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키울 때 옛날에는 뭐 사과나무 그러면 20년생 막 수령 이런 나무에서 사과를 재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쪼막띠만한 이런 나무를 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사과는 굉장히 큼직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 쪼막띠만 나고 이렇게 가느다라니까 바람 태풍 불면서 퍽 그냥 꺾여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도복이 되고 이래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철봉 같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노끈으로 묶어놔 있죠. 그죠? 이런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기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 교재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외화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만이 뭡니까? 바로 직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단편적으로 뭡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막 암기한다고 해서 공부를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큰 중심을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고 공부한 지식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보면은 나트륨 등을 단독 사용하면 500mg 이하의 무엇이 적다? 바로 이렇게 뭡니까 요 적은 것은 앞에 그 제가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요 500 나노메탄가 뭐 하여튼 요것이 뭡니까 요 청색강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청색강이 적기 때문에 뭡니까 그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 웃자라기 쉽다. 바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도장될 가능성이 높다. 도장이 바로 웃자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요 도장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제 굉장히 생소해 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막 검색이 다 안 나와갖고 결국은 뭡니까 챗봇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새로 그 교재 조금 이제 뭡니까 금년도 기출문제도 넣고 조금 수정하고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해서 뭡니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온실을 보강용으로 단독사용 문제없다. 그러니까 나트륨 등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세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참 시설 재배 과연 그 문제를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무슨 이제 조명에 대해서 무슨 등을 쓰고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무슨 등을 쓰느냐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뭐 청색강이 적다, 뭐 아니면 적색강이 적다, 무엇이 적냐, 뭐 이런 것까지도 묻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나트륨 등을 사용하게 되면 작물이 어떻게 될까? 예, 도장 현상을 일으킨다, 우차람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것까지도 알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번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전달할 사항 딱 요거예요. 예, 제 교재도 그렇게 만들었고 제 이제 실력 따지 재배학 그 강의도 이것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재배 환경이 뭡니까 착착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다들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 뭡니까 도자름과 응전의 정신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추워 이러니까 자꾸 작물이 어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뷰가 쓰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물을 재배해서 키워야만이 뿌리썩음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노력들에 대한 것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재배 환경 쪽에서는.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재배 기술 쪽에 관계되는 공부를 하실 때는 재배 기술을 왜 합니까? 작물을 적게 수확하려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이럴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수확하고 쉽게 말해서 10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거를 3개월 만에 수확한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그 1000평에서 1000kg을 수확할 수 있는데 그 1000평에서 2000kg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뭡니까? 재배 기술이 있다면 계속 이런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바로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께서 뭡니까? 공부를 하시면 막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기본 큰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배학에서 이제 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막 암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서너 군데 정도만 제가 아마 그 두 문자로 암기하는 거 제가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 나머지 부분은 암기가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암기하기보다는 시각하겠어. 우리가 그 웃자람 현상도 아까 전에 화분에 사진이 멀때좀 쭉쭉쭉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 한 개만 딱 떠올려주시면 웃자람 현상, 도장 현상 딱 그냥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숙지란 것이 오랫동안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면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사진으로 우리가 딱 공부를 하게 되면 뭡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그 시설재배 문제 먼저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뭡니까? 고함, 나트륨 등 전혀 뭐 야 이런 것이 나오겠나 뭐 하고 공부조차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도 뭐야 시설 재배에서 조명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야 그것을 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걸로 해가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책이 편찬된 책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뭡니까? 키워드별로 파트별로 나눠주다 보면 또 새로 들어가면 더 깊게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심오한 학문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뭡니까? 그 학문을 연구하신 분께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이타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타라는 게 불의 타격 아시죠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출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재배학적인 뭡니까 기본적인 그 소양에다가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뭡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죠. 우리가 그 오늘 또 따지고 보면 고함 나트륨 등 같으면은 터널 도로 이런 데서 뭡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나트륨 등이란다.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식에다가 뭡니까 종합적인 사고력을 접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문제 나왔다고 불이타 문제 나왔다 해서 야 이걸 또 나올지 모르니까 또 공부를 하자? 아닙니다. 절대로 저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시비에는 전혀 또 새로운 또 뭡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4문제 5문제 나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뭡니까 접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작물의 생육 관리 원래는 재배 환경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뭡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생육 관리도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딱 봐보시면 야 이건 뭐 공부해서 문제 풀 수 있나? 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출 문제는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키워드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건들고 그 다음에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쪽으로 제가 뭡니까 키워드별로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작물의 생육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